페이지인데요. 49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시오취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잘 배웠을 거니까 세법에서는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시오취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되고요. 이 가로 승계취득, 승계취득에 대한 내용은 대가성 있는 거래, 대가 없는 거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대가 일시 취득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는 경우는요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는데 유상을 먼저 볼게요. 유상에 대한 으로서 먼저 볼 때 유상거래입니다. 유상에 대한 내용은 뭘 생각하시면 딱 맞냐면 양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양도 소수에 가가지고 양도의 뜻을 배워요. 그 양도의 뜻을 배울 때에 이 양도의 뜻만 가지고 우리는 챙기는 것은 뭘만 챙기면 되냐면 유상거래만 챙기면 돼요. 어차피 유상취득은 이 양도의 반대니까요. 자, 여기에서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사실상 상대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가 양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학문적 용어예요. 학문적 용어로 쓰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이건 팔다예요. 팔다가 뭐예요? 대가 받고 소유권 넘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팔다면요. 상대편은요. 사다가 뭘까요?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거래로서 유상취득이겠죠. 이제 이 뜻 가지고요. 이 뜻 가지고 팔다란 뜻 가지고 우리는 무엇만 챙기냐면 유상거래만 챙기면 돼요. 그럼 여기는 취득세니까 유상취득. 그 다음에 양도 소수세는요. 양도. 이러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의 뜻을 가지고 유상거래만 챙깁니다. 팔다에 되는 거죠. 팔다. 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뭘까요? 팔다죠. 뭐요? 매도. 매도에 대한 내용. 매매에 대한 내용이죠. 매매에 대한 내용도 어느 거래? 유상거래. 이렇게 나오게 돼요.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여기도 팔다입니다. 물건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뭘까요? 교환.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러분 시험에서 교환이 유상거래다는 것이 3번인가 4번 출제했습니다.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값 받다. 빚값 받다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유상거래겠죠. 자, 돈 대신 물건 받는 것도 유상이잖아요. 그럼 돈 대신 빚 갚은 것도 유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빚값 받다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대물변제. 대물변제. 채무를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빚값 받다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 갚았다. 그런 의미로서 대가성 있는 거래, 유상거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에서 교환까지만 적어져 있고 대물변제 안 적어졌죠? 대물변제 적으세요. 대물변제도 유상거래. 그 다음에 디귿, 현물출자 나오죠? 자, 여기는 현물출자란 말은 물건으로서 법인에게 출자한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으로서 출자하였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넘어가고 법인은 그 대가로서 주식을 줍니다. 이게 바로 현물출자예요. 그럼 법인이 취득하고 대가 줬죠. 뭘까요? 유상거래. 유상거래로서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도 유상취득으로서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알 것은 취득 형태만 갖췄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 이걸 아시면 돼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디귿에서 말한다 옆에다가 가로에서 적으십시오.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개인이 취득했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법인이 취득해서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서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무상. 무상은 아시겠죠? 무상은 상속과 증여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속도 과세, 증여도 과세. 그리고 그 옆에서 간주 취득으로서 1가로 토지 지목 변경. 여기서 지목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토지 활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지목. 토지 활용도가 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걸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어때요? 변경됐죠? 가치 어떨까요? 증가됩니다.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본다. 거기다가 체킹하시면 돼요. 자, 체킹할 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밑줄. 그리고 증가된 경우 밑줄. 그 옆에서 증가분, 취득 이렇게 밑줄 치면 됩니다. 이 가로에서 개수 먼저 읽어드릴게요. 개수란 다음의 어느 하나 거기서 다음의란 말은 밑에 있는 1, 2, 3을 말합니다.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1번도 개수죠. 2번도 개수고요. 3번도 개수예요. 거기에서 1번 보세요. 대수선. 대수선은 아까 면적도 증가되고 가액도 증가되죠. 뭔만큼 과세? 증가 분만큼 과세예요. 이제 여기서 체킹할 것은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여기다 체킹하셔야죠. 개수, 밑줄. 그 밑에 줄에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그러면 이제 거기 1, 2, 3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돼요. 3번까지 해줄까요? 3번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거기에서 밑에 있는 시설물 8개 중에서요. 하나만 설치했다면 그게 뭐냐? 개수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8개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 분만큼 취득이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은요. 개수 2만 나왔으면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되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 아시고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이에요. 주의할 거. 주의할 거 아까 했던 거예요. 주의라고 적으세요. 적어요. 적으면서 문장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묶음 단어 나오면요. 그때 뭘로? 비과세. 단순히 개수만 나오면요. 그때 뭘로? 과세. 뭔만큼 과세? 증가분. 증가분 과세. 그걸 하겠습니다. 이제 한 묶음 단어로 나오냐 개수만 나오냐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한 묶음으로서 공동주택 개수 나왔으면요. 뒤에는 비과세. 이렇게 구별하면 금방 구별이 돼요. 뒷페이지 또 가죠. 3가로 차량의 종류 변경. 보니까 이건 차량이죠. 시험에서 이건 답으로 안 줘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4가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거기다는 별 표시 하나. 다른 교재에서는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과점 주주 주식 취득, 과점 주주 간주 취득 같은 말. 같은 말이고 이제 여기에서 과점 주주가 뭔가, 과점 주주
뜻부터 봅시다. 과점 주주 하면 이 과자가 많을 과자. 많을 과자니까 주식을 많이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법전에서는 몇 퍼센트가 많은 거다라고 숫자가 적어져요. 그 숫자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50%라는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구별점은요 초과예요. 초과가 있어야 돼요.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입니다. 50% 이상 그러면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있으면 앞에 숫자를 포함해요. 이자가 없으면 앞에 숫자 버려요. 그러면 앞에 숫자 버리니까요. 몇부터 시작? 50.1부터 시작이 난 겁니다. 됐습니까? 그 포인트는요. 여기 초과자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아는 거 23회 때에서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과점 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 틀렸죠? 뭐야 돼요? 초과. 그래서 초과자에다가 포인트를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법인 하면 공개된 법인은 상장 법인 그래요.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은 비상장 법인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인이 비상장 법인이겠는가 상장 법인이겠는가 이거 구별점이에요. 그 구별점에 대한 이유로서 상장 법인은 공개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50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상장 법인이죠. 삼성전자에서 대빵이 누구냐면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은 20, 23%밖에 안 됩니다. 대한항공도 상장 법인이죠. 대한항공 거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은 20,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때요? 상장 법인에서는 50% 초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비상장 법인에서 나와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법인 해가지고 가로 하여가지고 상장 제외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개국적으로서 이 법인의 의미는요.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거 아시겠죠? 자,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포인트 잡는 것은요. 어디 가야 돼요? 비상장 법인. 비상장 법인에서 총 발행 주식 수의 50% 초과 소유했으면 과점 주주가 되고요. 과점 주주는 실질적 경영자인 비상장 법인의 대빵입니다. 대빵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았다면 끝에서 자기 지분율만큼 가지고 가니까 너는 처음부터 실질적 경영자니까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너희 지분율만큼 취득을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취득을 본다 하겠으니까 끝에가 뭐예요? 본다. 간주죠. 그래서 간주 취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방금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이해 가도록 해볼게요.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요. 50.1% 초과 50.1%로서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통과됐으면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점 주주가 후에 돈이 궁했어요. 돈이 궁했으면 취득했던 부동산 팔자라고 주주총회에다가 안건 올려요.
그러면서 손 한번 또 번쩍 들어요. 그러면요 50점 초과하여서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장 법인은 취득했던 부동산을 팔고요. 그 팔았던 금액에 대한 이유 가지고 각기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나눠준 겁니다. 그럼 끝에서 과점 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실질적 경영자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겠죠.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 이 해당 법인은 뭘 의미했을까요? 비상장 법인.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니까 간주 취득. 그래서 다른 교재는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그러고요. 우리 교재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의 의미적 내용을 보죠. 이건 법적 내용이에요. 의미적 내용은 여기는 해당 법인은 비상장 법인. 그리고 부동산 등 여기 의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였을 때 과세하는 거죠. 과세상물을 여기가 의미합니다. 이건 취득세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의 의미. 여기는 자기 지분율만큼 끝에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 취득을 본다는 것은요, 뭔만큼? 지분율만큼.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의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적으세요. 교재에서. 사가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밑에 줄 첫 글자 법인 이렇게 나온 줄 그 줄 끝에서 과점 주주 밑줄 그 밑에 줄 가 되었을 때에는 밑줄 그럼 연결하면요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옆에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밑줄 부동산 등 밑에다가 적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가로 빼고 연결하면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 치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에다가 지분율만큼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다만 법인 설립시에다가 동그라미 설립시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설립시 과점주주 아니었으면 과점주주 아니었으니까 과세하지 않고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국적으로서 설립시란 단어만 있으면요. 이 단어 보자마자 요 뒤에서 적어진 만들면 다 맞게 적어지거든. 맞게 적으니까 안 봐도 돼요. 끝말 가세요. 끝말 했다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반대로 설립시란 말이 없이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나온다면요. 그때는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설립시란 단어가 있으면요. 끝말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분율이 변동됐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502페이지 나와요.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으로서 501페이지네요. 501페이지 연결시킬게요. 맨 끝에서 네모 2번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 범위 나오죠. 이건 과점 주주와 연결된 거니까 설명을 여기서 해야 돼요.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 주주가 당의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오죠. 어때요? 아까 했던 거죠? 뭐였어요? 부동산 등이 뭐였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을 본다고 뭐예요? 지분율. 얘가 적어져요. 됐죠? 그리고 가로에서 뭐 나와요? 설립시 나오죠? 끝말은요? 제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D페이지 갑시다. D페이지에서 1번, 2번, 3번이 적어지는데 그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 지분율 변동이 있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한 이유로서 지분율 계산입니다. 그 지분율 계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장으로 적어지는데 그 문장 적어진 것이 보니까 한 문장마다 석줄이 넘어요. 그런데 그 석줄 내용을 넘었던 것을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한 문장에서 석줄, 넉 줄, 5줄을 다 외울 수 있겠으나 저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단어만 알고 있고 그 단어에 따라서 문제 풀면 돼요. 먼저 1가로 체킹해 줄게요. 밑으로 둘째 줄 보시면 첫 글자 거나 나오죠. 그 줄 끝에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거기 밑줄 최초로 과점 주주가 이렇게 나왔으면 막바로 그 밑에 줄 가져서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50%였다. 그러면 50% 초과 없죠. 과세하지 않았어요. 과세하지 않고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합치니까 60%. 60%로서 처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고 여기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60% 모두가 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장에서는 이 말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이 말 주겠죠. 이 말 줘. 이 말 주니까 우리는 이 단어만 딱 보자는 얘기예요. 보고 그리고 끝말은요. 뭘로? 모두. 이 모두란 말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 지분율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로 한다면 60% 되겠죠. 예,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뭘로? 모두. 모두 과세다. 그럼 되겠죠? 그 모두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요 두 단어만 보자마자 알고 있으면 그 한 문장 속줄 다 외운 겁니다. 되겠죠? 어차피 이 말 줄까 안 줄까요? 줘요. 주니까는 단어만 알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이미 과점 주주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대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 중간에 증가된 경우 밑줄. 그 옆에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밑줄. 요 세 단어만 알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51%였어요. 그러면 과점 주주죠. 자, 과점 주주가. 자, 맨 51%였다면 그때에서는 51% 과세했어요. 과점 주주니까요. 과세하고 후에 10%를 매입해서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 합치면은요. 61%. 61% 모두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서 51%에 대해서는 2번 과세예요. 이거 과세했죠? 과세하고 이것도 과세면요. 2번 과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뭔만 과세? 10%만 과세. 그 10%가 뭘까요? 증가분.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장에서는요. 이 말은 꼭 주어져요. 주어진 것이 뭐였어요? 과점, 주주가. 이거 주어지겠죠. 그리고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그때 끝말은 뭘로? 증가분을 과세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단서 봅시다. 단서에서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서 이전 5년 내에 해당 과점 주주가, 자, 과점 주주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자,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과점 주주가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 안 됐잖아요. 증가 안 됐으니까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과세가 되려면은요.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어요? 과점 주주가란 말이 나왔을 때 뒤에가 뭐 있어야 돼요?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뭘로? 과세. 뭔만큼? 증가 분만큼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가로. 3가로에서 과점 주주 밑줄. 그 옆에 양도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밑줄. 그 밑에 줄 끝에서 증가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밑줄. 설명드리면요. 51%였어요. 그러면 과점 주주죠. 과점 주주. 였었고 이 경우는 증가된 경우예요. 얘는 다시 이제 여기에 반대. 팔아요. 파니까 10%에 대한 내용을 팔았다 합시다. 양도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41% 남죠. 남고 그리고 후에 30%를 취득했어요. 후에 그러면 합치니까 몇 프로? 71%. 자,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 되었죠. 이랬을 때 71% 모두 과세다. 그러면요. 여기 51%는 몇 번 과세? 2번 과세. 2번 과세니까 뭔만큼 과세겠다? 증가분. 증가분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증가분이란 말은 후 과점주주에서 전 과점주를 뺀 차이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건 요 증가분은요. 차이난 비율이다. 아시겠죠? 그럼 몇 프로 될까요? 후 과점주가 71%죠? 전 과점주는요. 51%. 그럼 차이난 비율이니까 몇 퍼센트? 20%. 20%만큼이 과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문장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어차피 이 단어는 줄 거 아니에요. 과점 주주 주겠죠? 또 뭐 더 줄까요? 팔았던 것도 줘야 돼요. 양도 이 단어 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증가분. 증가분은 곧 차이난 비율이다. 이렇게 알았으면 거기 한 문장의 단위로서 녹조를 다 암기된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됐을 것이고요. 저기에서 문제 나오니까 문제 풀어보죠. 503페이지. 예제,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거죠. 문제 키 잡아냈어요. 거기에서 기억 갑시다.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립시 나왔죠. 과세하지 않는다. 기억 답 들어갈 것이고요. 니은
과점 주주가 쭉 나오면서 아닌 주주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끝에 어떤 단어 있어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죠. 그러면요. 모두 취득으로 보니까 과세. 모두 과세. 이건 과세죠. 문장 다 읽어줄까요? 그냥 그 단어만 빼낼까요? 단어만 뺄게요. 자, 거기에서 디귿 과점 주주가 나왔죠.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끝에서 증가된 경우 나왔죠. 그럼 뭘까요? 과세. 뭔 만큼? 증가 분만큼. 그 다음에 니을에서 과점 주주 나오고요. 거기에 쭉 가보니까 거기 글자에서 증가된 경우 이 말 없죠. 글자 없잖아요.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죠.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기억, 니을 두 개 되겠죠. 두 개로서 답은 3번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문장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읽을 필요 없고 문장도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설립시 나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모두. 과점 주주가 나왔으면 끝에서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요. 증가 분만큼 과세.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 다시 이제 앞 페이지 갑시다. 앞 페이지로 오셔서 498페이지에서 제4절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 납세 의무자 원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죠. 세원을 갖춘 자가 납세 의무자 뜻이에요. 그리고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세원입니다.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세자 앞에 취득한 자. 그리고 사실과사를 택하니까 앞에다 붙여요.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의 뜻이 이제 밑에 나오죠. 첫 글자 부동산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중간 보니까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뭐 넣었어요? 미등기. 아까 제가 등록 면허세를 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요. 과세. 그러면 뒤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오겠죠. 거기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양수인은 매수인이란 말과 같은 말.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이니까 매수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자겠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건조란 말은 빨래 말린다가 아니라 만들다. 만들다가 건조입니다. 주문받아 만들어지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 자, 거기에서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 이제 적었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차량을 제조하다 이랬으면 이제 제조업체가 원시 취득하겠죠. 제조업체 너 취득세 납부해 이러면 제조업체는 취득세 납부하고 그 납부된 취득세를 판매가에게 붙여요. 판매가에게 붙이면 판매가가 높아지죠. 이랬을 때 수출돼야 안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안 되죠. 왜? 판매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 국가의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의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이니까 거기서 차량 들어가야죠. 차량. 또 뭐 들어갈까요? 배, 선박, 또 기계, 장비, 또 항공기 수출하죠. 그러니까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여러분들은요. 승계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일까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취득할 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하죠. 뭘까요? 승계 취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득세에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갑시다. 그 옆으로 가셔서 1가로 옆 페이지에서 1가로 오는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습 차원으로서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저 오른쪽 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닙니다. 설비 동그라미.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밑줄. 그리고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배웠던 주요 구조부란 말과 같은 말로서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입니다.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 여기서 외자란 말은 빌려온 자를 말합니다. 임차인. 빌려온 자인 임차인을 말하죠. 임차인이 가설의 말은 설치.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 자, 거기서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 밑줄.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란 말은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 주체, 구조, 취득자 이 외자는 빌려온 자, 임차인이고요. 주체, 구조, 취득자는 소유자. 이제 여기에서 읽어드렸으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설비란 단어 있고요. 하나가 되어 이 단어가 있으면 막바로 끝말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금장 틀린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은 다 암기된 거예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주체, 구조부 하면은 주요 구조부란 말과 같은 말. 대들보 있고요.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바로 주요 구조부. 같은 말로 주체, 구조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소유주가 빌려줬어요. 임대하여 주었어요. 이름으로써 임차인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자기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설치했어요. 누가? 임차인이 설치하였다면 이 건물의 가치가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됨으로써 이 증가분은 건물주,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방금 보니까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았죠? 누가 했습니까? 임차인이 했잖아요. 임차인이 하였는데 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봐요. 방향을 틀어볼 때 이 엘리베이터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못 뛰어가니까 누구 거? 소유자 거. 그러니까 소유자가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문제로 만들 때는 출제자는요, 요 엘리베이터 꼭 주겠죠? 이게 뭐였어요? 설비.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 뛰어가야 누구 되는 거예요? 소유자 것 되잖아요. 그러면 못 뛰어간다 단어를 주겠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가 돼요. 이 말은 꼭 준다는 얘기에 걸려. 이걸 주니까 요 두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누가 있어야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주체, 구조, 취득자란 말이 없어요. 그럼 그러면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나왔어요. 뒤에 가보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이게 나왔어요. 이거 나왔으니까 그래 이건 나왔네 하고 맞다 하지 마십시오.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외자니까 안 나왔잖아요. 이걸 뺀 나머지 장은요. 그러니까 안 나왔죠. 이 말 틀렸던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세 단어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은 암기된 겁니다. 문제도 풀릴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그대로 나와요. 세법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왔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를 아냐 모르냐 그 판단은요. 뭘로 하면 되겠어요? 단어싸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상속 단어 동그라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서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상속인 되겠죠. 아니면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상속 나왔을 때는 상속인 나와도 맞고 상속인 각자 나와도 맞아요. 상속인 경우는 단독 상속이고요. 상속인 각자는요. 공동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인 나와도 맞고 상속인 각자 나와도 맞을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속 나왔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일로서 주된 상속자 나오면요. 틀려요. 주된 상속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응 하지 마시고요. 뭐 응은 뭐 응. 주된 상속자라고 적으세요. 이거는 X다. 이렇게 적으세요. 꼭 졸다가요. 졸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응 이럽니다. 여기 적었죠? 그럼 왜 이게 틀린가 봅시다. 틀린 원인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해서 공동 상속이 이루어져요. 상속에 대한 이로서 장남에 대한 내용은 70%, 차남은 30%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는가? 장남도 납세 의무자, 차남도 납세 의무자. 상속인 각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된 상속자다. 이러면 상속 지분이 큰 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건물을 장남이 다 취득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겠죠.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그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가로. 3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그가 넉 줄 되는데 이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문장 긴 것들은 짧게 만들어줘야 이해가 돼요. 짧게 만들어 봅시다. 짧게 만들어 볼 때 압축해보죠. 조합 2,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이게 압축된 문장입니다. 이게 이 문장으로서 국어 공부합시다. 국어 공부로서 요 부동산은 누구 거? 누가 사용? 조합원이 사용하죠. 그럼 납세는 누가 되겠다? 조합원. 얘가 조합원용 그랬잖아요. 그럼 이 용자는요, 사용할 용자예요. 그럼 조합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조합이 이 말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조합원용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까지만 읽고요. 뒤는 읽지 마세요. 뒤는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제꼴 당합니다. 화장발을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삽니다. 그러니까 안 맞게 살기 위해서요. 화장발을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보고 끝말 가세요. 끝말 뭘로? 조합원. 그러면 돼요. 안 그러면 이해도 안 가고요. 거기에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체킹해 줄게요.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3가로에서 밑으로 두째 줄, 첫 글자 관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중간 보시면 재건축 조합이 나올 거예요. 조합 2에다가 동그라미. 바로 그 옆에서 조합원용 나와요. 거기도 동그라미. 끝말 그 옆에 그 밑에 줄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러면 4가로는 문제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체킹만 할게요. 시설 대여 업자 나왔으면 끝말도 그대로 시설 대여 업자예요. 그 다음에 5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넉 줄 되는데 제가 단어만 찝어주면 여러분들이 납세자가 누군지 알아요. 맨 끝줄에서 끝에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자, 돈 준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취득한 자는요? 돈 준 자. 돈 주고 취득할 거 아니에요. 끝말 뭐겠어요? 취득대금 지급한 자, 돈 준 자다. 6가로 보기 전에 여기 봅시다. 이렇게 아까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그랬을 때 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죠. 그럼 임차하여 주면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납세입니다. 이는 알고 거기를 보죠. 외국인 소유 밑줄. 외국인 소유 밑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첫 글자 거나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니까 임차여 수입됐죠. 임차여 수입이니까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정하는데 소유자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럼 누가 될까요? 수입자. 이제 문장 쭉 가볼 때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임차여 수입 이 단어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한 자가 납세 의무자 됩니다. 이렇게 알면 여기도 한 문장 다 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7가로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